안녕하세요. 지정학 이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지정학 이론 하네요. 오늘 재미있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준비된 게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다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국정 이론 얘기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바다 국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바다 국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할 게 있다 해서 이제 바다 이론으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는 거고요. 인트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에 있죠. 특히 남한도 삼면이 바다이고 38선 갈라져 있고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천년의 왕조도 갖고 있었고 옛날부터 저력이 있던 나라죠. 그에 반해서 이집트 문명이 시작한 이집트는 파라오 시대까지는 엄청난 왕국이었어요. 나일강이 흐르고 이 끝에는 삼각주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삼각주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나일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살고 있고 여기 좋은 농지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사막이고 이쪽으로 사막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려면 이쪽으로만 올 수 있는 물병자리 같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자리다. 안전한 자리로는 최고의 자리인데 우리나라로 비교했을 때 이 나라의 특징은 바다가 조금밖에 안 잡혀 있다. 이쪽도 바다가 잡혀 있는데 이쪽이 사막이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이쪽에 배후 도시가 만들어지기가 힘든 해안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이쪽만 의미가 있는 바다인데 이게 전부 이집트이긴 하지만 바다를 이것만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집트는 파라오 시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부터 식민지였잖아요. 그 이전에 뭐 자기네들 잘 나갈 때 이후로 로마 이후로 한 번도 이집트는 강대국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독립한 것도 근대에 독립했고 그 전에는 계속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 이 왜 차이가 이렇게 있느냐? 극명하게 보이는 건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이 바다라는 거, 이집트는 바다가 요것만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보이네요. 얘기했고요. 일본은 G2까지 간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넘버원이었고요. 일본은 이렇게 어떻게 강대국이었을까 보니까 바다를 엄청 갖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네요. 영국은 G1이었던 적이 있어요. 희한하게 바다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네요. 미국은 지금 G1 넘버원인데 세계 넘버원인데 바다를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희한하게 바다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강대국이네요. 또 공통적으로. 바다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의 반대에 있는 게 바로 내륙국가예요. 내륙국가. 몽고가 내륙국가 바다를 접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도만 봐도 이야 이거 좀 답답하다. 뭔가 발전하게 애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죠. 내륙국가라는 걸 보니까 아 바다가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이 반대 국가를 보니까 확 느낌이 오죠. 대조를 보니까 그 예전에 또 볼리비아가 지금 내륙 국가거든. 바다가 없어요. 남미에서. 근데 예전에 바다가 없었냐? 예전에 바다가 있었어. 바다가 있었는데 3개국이 세똥전쟁을 치렀어요. 세똥전쟁. 예전에 비료를 화학적으로 만들 수 없었을 때, 공장에서 만들 수 없었을 때 이 새똥, 초석이라는 것이 비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을 뺏겨버렸다. 그래서 뺏겨가지고 지금 내륙 국가가 됐는데
바다를 갖고 있는 볼리비아, 바다가 없는 볼리비아하고 느낌이 확 다르죠. 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요르단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사우디고 요르단인데 지금은 바다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요만큼 여기 홍해입니다. 홍해. 근데 예전에 바다가 없었어요. 바다를 못 갖고 요렇게 여기서 끝나버렸어. 그래서 요르단이 사우디하고 땅을 바꾸자 그런 거예요. 요거 줄 테니까 요거 달라. 그래서 요르단이 여기 바다가 생긴 거야. 바다가 없는 요르단과 바다가 있는 요르단은 확 느낌이 틀리죠. 근데 이제 사우디한테 준 여기서 석유가 엄청났다 그러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 인트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세 무관세를 말씀드릴게요. 바다는 무관세다.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예전에 비단 실크로드가 이렇게 있었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 길이었고 이게 다 황금 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황금이 지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곳은 다 부자가 됐다. 다 그 도시들은 다 부자가 됐고 다 잘 나갔다. 근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까지 갔을 때는 중간 다 부자를 만들어주고 갔기 때문에 가격이 100배 오르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요소회랑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 통로고 이 중국에서도 이걸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쟁탈전이 엄청 많이 있었고 사마르칸트 유명하고 테헤란, 뭐 바그다드, 다마스커스 그다음 이쪽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요. 레반트 지역 이것도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잘 살았고 여기서 지중해로 다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리스, 로마 이쪽 해안은 다 빠져나가는 여기가 중심지였다. 그래서 엄청난 무역항이었고 이것들도 엄청난 국제 무역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다 부자를 만들어주고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 두낭 요소회랑의 끝에 걸쳐져 있는 이 두낭에 굉장히 석굴이 많아요. 두낭 석굴, 룩면 석굴하고 석굴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다 여기 사진에 집어넣지는 못하지만 왜 이렇게 석굴이 많냐?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야.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여기가 엄청 잘 살았다는 거야. 이거를 감당할 만한 재정을 누가 감당을 했다는 거거든 이게. 그때는 레반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발생했잖아요. 왜 발생했느냐? 여기가 엄청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레반트 지역이 여기가 완전히 그냥 대박 잘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 중심이었단 말이야. 지중해 여기가 중심이었어. 이게 점점 뭐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지만은 중심이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 살고 사람도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물자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학문이고 종교고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물론 모순도 생기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레반트 지역에서 발생한 건데 이게 다 실크로드, 무역로, 발전, 상업 이런 거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시의 발생, 문명의 발생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레반트 지역에서 그때 엄청나게 무역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페니키안인이라고 그러죠. 페니키안 다음에 유대인이 나오던가 아니 뭐 같이 공존했던가 했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건데 예수가 나오는 건데 예수 전 시대 전이든지 같은 동시대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타 상인이 쭉쭉쭉 가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간다는 게 도시를 여러 나라를 막 거쳐야 되는 거죠. 이게 황금길이니까 엄청난 돈이 거기 최고의 돈이 흐르는 곳이니까 최고의 재산이 흐르는 곳이니까 산적을 만날 수가 있다네. 산적이 당연히 있었겠지. 산적 엄청 났겠죠. 산적을 만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대상이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또 해야 되니까 큰 무리로 다녀야 된다. 산적을 만나서 대응하려면 또 무장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무장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역시 그에 대한 비용이 드는 거니까 계속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 나라를 거쳐야 돼서 여기서 삥 뜯겨 뭐 세금이겠죠. 관세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삥 뜯겨 해서 출발지 장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까지 가려고 하면 수백 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삥을 뜯긴다 이거지. 그 가격이 100배 오르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100배는 무섭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철저한 분업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철저 쿠팡센터처럼. 무슨 말이냐. 아라비아 상인을 그 물건을 가지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상인은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물물 교환하고 거래를 하고 여기서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돌아오고 왔다리 갔다리 요걸 했대는 여기만 전문적으로 했고 또 여기는 또 여기만 왔다리 갔다 여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분업 체계가 서로 돼서 여기서 다 거래가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나고 관세도 뜯기고 거래가 다 일어나서 왔다리 갔다 여기만 왔다리 갔다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으로 돼 있다 이거지. 한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갔다 왔다는 것보다 훨씬 이게 분업이 자기가 아는 길을 갔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더 분업화가 잘 전문화가 되는 거지. 지역적으로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100% 여기 왔다리 갔다 했을 거란 얘기. 왔다리 그렇게 무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 도시에서 먹고 마시고 거래가 일어나고 금융도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은 싱가포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관세도 뭐 삥도 뜯기고 이게 다 여기서 집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싱가포르인 거야. 싱가포르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다 전부 다. 또 쿠팡도 쿠팡도 물건이 한 군데 다 중앙으로 다 모였다가 다 흩어진단 말이지. 한 군데로 무조건 모여야 돼.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런 역할에 다 그런 중요한 싱가포르 같은 지역이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가 도시가 커지고 국가가 그걸 기반으로 커지고 그러는 거죠. 다 이쪽 지역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여기서 출발해서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나중에 100배 오르는 건 말도 안 된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고. 처음에는 실크로드로 갔는데 이쪽에서 100배 오르니까 여기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아우 씨 이 길이 도둑맞기도 하고 짜증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루트를 뚫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연안 항해 루트를 뚫어가지고 이쪽 바그다드로 오고 그래서 역시 레반트로 또 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거 처음에는 이게 없었어. 근데 여기 어느 나라가 페르시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오스만 투르크는 아니고 페르시아라고 합시다. 페르시아가 여기를 먹으면서 여기 세금을 엄청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말고 또 다른 루트를 뚫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이쪽 루트거든요. 이쪽 해안 루트인데 이 루트가 뚫리면서 메카 메디나가 발달을 한 거야. 그 도시가 메카 메디나가 큰 도시가 된 거지.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창조가 된 거야. 그냥 발생한 게요. 거기 메카 메디나에서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다 도시 발생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는 문명의 발생. 독자적으로 종교가 생긴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베네치아 이게 레반트 지역 가고 베네치아 또 가고 막 하잖아요.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도 다 여기가 너무 잘 살게 된 지역이고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이 모이고 이러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고 모나리자도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연안 항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안 항해라는 것은 육지를 보고 육지를 따라서 항해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육지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해적을 만나기가 쉽지. 그래서 이게 참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서 짜증나서 이거를 개척했다가 또 여기에 누가 페르시아인지 뭔지 정확하게 그걸 하다 또 비용이 엄청 올라가 삥을 뜯기니까 이쪽으로 뚫었는데 이쪽에서도 이 연안 항해이기 때문에 해적들이 또 삥을 뜯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연안 항해를 이렇게 했는데 삥을 뜯기고 해적들한테 들키고 나중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원한 항해가 되잖아요. 이제 기술의 발전 전에는 오스만들도 그거 여기를 다 먹어가지고 아까 여기 루트 바다 루트 이쪽 루트 이거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막아버렸는지 엄청나게 세금 올린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막았다고 배우긴 했는데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막아? 돈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냥 오스만 투르크가 크게 다 먹었기 때문에 큰 지역을 다 먹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 해서 막았다 하면 진짜 오스만 투르크가 바보였을 텐데 하여튼간에 막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루트를 또 뚫은 거 아니야. 이게 돈이 엄청 되니까 새로운 루트를 계속 뚫는 거야. 이게 돈이 안 됐으면 뚫었겠냐고. 그래서 이제 역사가 바뀌고 세계 역사가 바뀐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는 기술대가 원앙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해적의 그 만나기도 좀 가능성이 적은 거고 삥 뜯기지도 않지. 원앙으로 다니기 때문에 삥 뜯길 가능성이 적고 누구한테 관세를 거야? 관세도 안 내네. 그 대량으로 또 물자 수송을 할 수 있네. 어마어마하게 기존 육상 루트도 엄청난 돈이었는데 원앙 항해는 삥 뜯기는 것도 없어. 뭐 그 물차도 엄청나게 많이 해. 그래서 원앙 항해를 하는 이쪽이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해졌다. 이런 거죠. 연안 항해하는 나라보다 엄청나게 부강해. 육지로 하는 나라보다 엄청나게 부강해졌는데 원안 항해가 되면서 이쪽이 이제 그래서 시들어진 거고 이쪽이 시들어진 거 이쪽이 시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쪽 기존 루트가 시들어지면서 기존에 잘 나가던 나라들이 못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레반트도 못 나가라고 이쪽도 못 나가라고 예전에는 엄청 잘 나갔다 이러지. 그리고 좀 더 가면 지중해 무역을 했던 베네치아 다 몰락을 하는 거야. 이쪽 루트가 없으니까 이쪽 루트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강대국이 넘어가는 거죠.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스페인 이쪽으로. 이게 강대국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만 설명을 해도 이 중앙아시아가 다 강대국이었는데 이쪽이 강대국이었는데 중앙능력 그 레반트 지역이 강대국이었고 그리스가 강대국이고 로마가 강대국이었고 베네치아 강대국이었는데 원앙 항해가 뚫리면서 이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이거 물동량이 더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쪽은 다 몰락을 하기 시작하고 이쪽에 새롭게 강대국이 들어가고 이 해군력을 가진 또 네덜란드 강대국 되고 영국이 강대국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서쪽으로 계속 강대국이 옮겨갔어요. 그러더니 이게 미국으로 옮겨갔지.
그래서 전체 해상 운송이 80%다. 전체 무역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밀동량에서 바다가 중요하다라는 건 보여주고 있죠. 또 바다에 또 이론의 한 내용은 문명이 온다는 거예요. 세계 관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명이 온다는 거예요. 기술이 온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 최첨단 기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일본의 나카사키에 대지마를 그린 거거든요. 나카사키에 네덜란드 여기에 네덜란드 요거를 땅을 주고 네덜란드의 그 문명을 이걸 통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거예요. 문명을 받아들였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여기가 나카사키가 있는데 여기 큐슈 섬 근데 여기 나카사키가 있는데 여기 바다가 들어가는 지역이죠.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나카사키가 있는 거고. 그 이 위치 지역이 서양에서 오는 첫 번째 자리다. 그런 느낌이 확 나죠. 이쪽이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이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문명을 전파를 받았고 일본은 한순간에 서양의 그 기술 수준을 문명 수준을 따라잡은 거 아니에요? 리얼타임으로 문명이 전파가 된다. 바다를 통해서. 또 바다는 강력한 방벽이라고 국경이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다는 그래서 산맥 국경보다 좋고 평지 국경보다 좋다 이런 말씀드렸었죠. 이제 바다 국가를 말씀드리면은 바다 국가는 침범받기가 어려우니까 육군이 크게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자원을 기술 발전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군대는 공군 해군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여긴 또 최첨단 기술이 또 다 들어간다. 그래서 또 바다 국가는 이런 특징이 있다. 남는 자원이 있다. 근데 바다도 다 같은 바다냐? 좋은 바다가 있다라는 건데 좋은 바다야 어떤 바다가 좋은 바다냐? 항구가 이제 큰 항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바다가 좋은 거죠. 큰 항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바다를 설명을 할 때 유럽하고 아프리카를 설명해요. 아프리카는 해안선이 복잡하지가 않고 밋밋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다가 엄청나게 파도도 치고 흐르기도 하고 험난하잖아요.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지. 이게 엄청 움직인단 말이야 바다가. 그러면 이 항구에 큰 배를 대려면 바다가 잔잔해야 거기다 큰 배를 댈 수 있는 거지. 바다가 엄청 요동치고 그러면 뭐 해일도 높게 막 그 높은 그 파도가 지금 거기다 항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바다가 잔잔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바다가 잔잔할 수가 없다는, 잔잔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응? 24시간 365일 잔잔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근데 유럽은 물뚱물뚱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뭐 얘기를 하면 이런 지중해가 있으면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이 대서양이 이 자원 통로로 요 지중해가 들어오는데 요 좁은 길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잔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잔한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중해. 이 나중에 지중해. 요것도 지중해인데 여기 요 통로 이 짧은 통로 들어오고 막힌 바다이기 때문에 막힌 바다가 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뭐 나중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데 여기는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는데 한 번 더 들어. 그러면 여기는 엄청 더 잔잔하다는 거지. 여기도 흑해도 마찬가지고. 응? 그러니까 여기 항구가 다 큰 항구들 레반트 지역, 그리스 문명, 로마 뭐 이렇게 큰 이쪽 가르타고 할 수 있는 큰 항구들이 있고 번성했던 제국이 있고 큰 나라가 있던 거는 문명이 있던 거는 이게 잔잔했기 때문에 그렇다. 잔잔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자세히 보면서 보니까 이쪽 북쪽에
항구에 큰 도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 그 전에 한 가지 의문점이 뭐였었냐면 네덜란드가 왜 강대국이 됐을까? 뜬금없이 네덜란드가 아니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런데 해상 패권이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도 가잖아요. 네덜란드? 아니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쪽에 해안에 항구가 네덜란드만 항구만 가질 것도 아니고 왜 네덜란드? 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뜬금없이 왜 네덜란드? 근데 이게 이번에 지도를 보니까 큰 항구가 없어요. 이쪽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잔잔한 바다가 없는 거지. 근데 암스테르담은 큰 항구 도시인데 들어와 있어 여기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 이런 걸 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이라고도 쑥 들어와서 이 안에가 잔잔하다는 거지. 그 나머지는 잔잔한 바다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큰 항구가 될 수 있는 데가 암스테르담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하고 유럽을 잇는데 암스테르담을 지나쳐 갈 수밖에 없구나. 요번에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네덜란드가 커졌구나. 무역 도시가 된 거구나. 응? 상업이 발달하고 그 이유가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다른 데 좋은 항구가 있었으면 네덜란드가 뭐 큰 도시가 될 이유가 없지. 여기 런던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좋은 항구가 있었다면. 근데 좋은 항구가 지금 큰 항구가 없는 거야. 그 다른 프랑스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큰 도시, 수도 파리, 베를린 이런 게 안에 들어와 있고 강을 끼고 있어요. 브뤼셀도 마찬가지야. 이쪽에 항구가 크게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었구나.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큰 나라가 됐구나. 그걸 요번에 알게 됐네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잔잔한 바다가 중요하다.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중해 쪽으로는 큰 도시들이 엄청 많아요. 나폴리, 로마, 뭐 그리스, 아테네, 예전에 니스 뭐 이렇게. 근데 이쪽에는 없네. 그것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잔잔한 바다가 중요하다. 잔잔한 바다. 그래서 지중해가 중요하다. 지중해는 고유명사이기도 하면서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일반 명사에 지중해가 중요하다. 여기는 바다가 잔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구가 만들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배후 도시가 바다도 같은 바다가 아니라 거기에 큰 도시가 들어서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항구가 좋은 항구 위치여도 그쪽에 도시가 클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은 거기 항구가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 이쪽이 사막이고 그래서 이 해안선으로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뭐 항구가 만들어져도 여기에 큰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그리고 옆에 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구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만약에 나머지 조건들이 굉장히 잔잔한 바다에 이거 뭐 또 있다가 또 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항구를 만들면 굉장히 좋다 해도 그 항구 뒤쪽으로 큰 도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배후 도시도 좋은 바다에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바다의 또 조건은 상시 깊어야 돼. 이렇게 깊어야 돼. 큰 배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 우리 동해안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어서 또 좋은 바다가 아니죠.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좋은 큰 항구가 그래서 별로 없고 깊어서 좋기는 한데 우리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네. 그러니까 또 잔잔한 바다라고 또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갯벌이 있고 그래서 낮은 바다야. 상시 깊은 바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서해안 쪽은 항구로서는 좋은 바다로서는 조금 좋은 바다에는 들지 못한다. 우리 서해안 쪽에 인천항하고 평택항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항이 있는데 그나마 좋은 게 부산항이다. 상시 깊고 우리 바다가 삼면이긴 하지만 무역 입장에서는 완전히 좋은 바다는 아니다. 그래서 좋은 바다 조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겹겹의 방어막이라는 요거는 이 지도는 70%인 바다 중심의 지도예요. 바다 중심의 지도. 바다가 지구에서 육지가 30%, 바다가 70%인데 70% 바다는 누구 거일까요? 누굴 거? 미국의 해군력이 지금 뛰어나고 있고 재력을 지금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가 좋은 게 국경을 멀리 보낸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원래 육지면은 이렇게 국경이 여기란 말이야. 이게 중국이고 러시아면 국경이 여기야. 멀리 보낼 수가 없죠. 그냥 거기가 국경이야. 근데 바다를 끼고 있으면 보통은 중간까지 국경을 갖고 얘가 대등하다. 중간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해군력이 엄청 높다. 1등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극강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상대편 국경까지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인 국경이 여기다. 미국과 러시아의 국경은 여기다. 미국과 중국의 국경은 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에서 다 안보적으로 여기가 보호를 받고 있겠네. 이게 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땅이다. 안보 국경이다. 미국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멀리까지 보낸다 그랬고, 실질적으로 하와이제도 접수했고 사이판 괌도 접수했어요. 그럼 뭐 말로만 한 거 아니고 접수를 해서 여기까지 뭐 다 재력이 미치는 거지. 지금 그린란드가 이제 미국 거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모르죠. 이게 한 100년 후, 200년, 300년, 500년 후에 야 이제 바다도 미국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지금 하는 걸 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바다도 자기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겹겹의 방어막을 갖고 있다. 천연의 미국의 지정학적 각진은 그래서 엄청나다. 중국이 넘볼 수가 없다 말씀드렸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바다 고자다. 뭐 북극에 퉁퉁 얼어 있고 그나마 이제 바다가 가질 수 있는 데가 흑해 쪽인데, 흑해에서 나가려면 여러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이쪽도 뭐 북발트해도 있긴 한데 이쪽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크게 없다. 그리고 이제 부동항은 이쪽에 조금 있는데 이쪽에 부동항이 인구가 대부분이 이쪽 애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지. 서로 연계도 안 되고 이거 반불수 부동항이다. 여기에 뭐 큰 배후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역을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보낼 거냐. 그것도 엄청난 비효율이지.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 근처까지 배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광대한 대륙을 가로질러 간다? 엄청난 비효율이지. 바다가 효율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러시아는 바다 고자다라고, 바다가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온난화가 이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뚫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완전히 녹는다. 엄청나게 녹는다. 365일 항해가 가능하다.
그럼 러시아의 그 지정학적 가치가 달라져요.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바다가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진짜 엄청난 강대국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유럽의 한 나라 정도밖에 안 된다. 응? 뭐 프랑스 정도, 뭐 잘 봐줘요. 프랑스 정도 국가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강대국이 절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다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G3가 될 수가 있어요. G2, G3 그거 넘볼 수가 있어. 중국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여기를 다 확보를 했어요. 마리아나 제도, 괌하고 사이판이니까 이 라인을 확보를 했고, 일본은 이쪽에 확보했고, 이쪽에 확보했고, 아니 이건 아니구나. 이쪽에 확보했고, 필리핀 동맹이고, 인도네시아 또 이쪽으로 해서 또 인도까지 이제 동맹으로 한다 그러면 중국은 빠져나올 곳이 없어요. 중국이 미얀마 통해서 어떻게 또 하려고 그러지만 인도에서 막으면 또 이것도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육로 러시아한테 뭐 받는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해서 기름 받는 것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역 통로는 다 에어싸져 있다. 그래서 미국이 막겠다 그러면 중국은 100% 무역이 막힌다. 100% 수출을 못한다. 수입도 못하고. 중국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을 할 수가 없다. 타이완 지금 뭐 포위 훈련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대.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도가 심하면 미국이 다양하게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포위를 했다 풀었다 그 정도로 하는 거지 절대 극으로 치닫지 못한다. 중국이 어렵다. 뭐 미국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절대 불가능하다. 전쟁을 벌이는 순간 다 끊기는 거야. 다. 중국의 수출 올 스톱. 지금 미국이 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수출을 통제를 해버리면 미국은 타격을 안 받을 거예요. 그래도 안 받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그래. 지금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완전히 단절된 무역 체계를 만들면 중국이 없는 그럼 그때는 이걸 포위해 버리면은 중국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 체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피터 자이안이 말하는 세계 뭐 비어튼 우주를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온다 그런 게 아니고 저 나중에 이 책을 피터 자이안 이 책을 완벽하게 제가 철저하게 반박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자료 만들 건데 미국의 지금 브레튼 우주 체제를 없애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중국을 거기서 빼버리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압박을 가하면 중국은 진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그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미국만 그렇게 봐도 되겠죠. 미국 경제에서 중국이 줄어들면 중국은 아무것도 못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육지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다국가는 미국이고 육지국가는 뭐 몽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다국가, 해양 세력, 대륙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현보다는 바다 세력, 육지 세력, 아니 바다 국가, 육지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육군이 많아서 국방비 지출이 많아서 개발 산업 발전에 좀 어렵다. 여기는 돈이 남아들어서 산업 발전에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 주변 국가를 국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육지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 적국이 있는 거고, 바다 국가는 멀리 바다를 통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닫힌 거고, 얘는 어떻게 수출을 하든 뭐를 하든 옆에 국가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길 선택권이 없어. 있는 길을 그냥 가야 돼. 옆 나라를 지나쳐야 돼. 근데 얘는 바다를 통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간다고. 여기는 어디를 거쳐가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이게 제약이 많은 거야, 육지 국가라는 게. 여기는 그래서 여러 국가를 통해서 운명이 오기 때문에 거기 그 나라에서 또 적대 국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명이 오는 것도 늦게 오고 또 제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응? 완벽하게 오는 것도. 근데 바다로 오는 건 리얼타임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중간 여러 국가도 거쳐야 되니까 관세, 등등등등, 물류비 등등등등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그 물류 비용이 드는 거고. 여기는 뭐 바다로 가면은 바다에는 관세가 없다는 거지. 마지막 도착한 그 나라에만 관세가 있는 거고. 세계 문명이 오는 거고. 그래서 바다 국가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상대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정하고 상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상입니다. 바다 국가 이론을 마치겠습니다.